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관대지에 이어서 걸록, 12운성 걸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걸록이라는 거, 록이라는, 국가의 록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걸록이라는 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남의 도움, 남의 의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는 천간을 사로 해준다, 병으로 해준다, 태지로 해준다, 욕지로 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지에서 천간을 어떻게 지지해 주는가, 어떤 힘의 성격을 주는가가 12운성이잖아요. 그러면 걸록이라는 거는 지지 기반의 일간과 음양이 같고, 그리고 오행까지 같은 지지의 그런 사람들, 비견들이잖아요. 그러면 비견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기에 대표자 천가는 대표 상징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지해서 나를 받쳐준다. 예, 그게 걸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연지에서 걸록을 해준다. 연지 자체가 오한데 내가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나를 연지, 국가적인 큰 스펙트럼이 있는 곳에서 나를 지지해준다. 단 초년에는 그게 이제 연주 같은 경우는 초년을 의미하잖아요. 연주. 초년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초년에 스스로 자립 독립할 그런 상황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월지 자체는 연지는 세록이라고 하고, 월지에서 나를 록으로, 건록으로 받쳐주는 거를 이제 그야말로 걸록이라고 해요. 월지는 내가 가장 가시권에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지에서, 기반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준다. 나를 대표자로 내세워준다. 자, 일지에서는 내 소질이잖아요. 내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이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게 일지인데, 거기에는 이제 나의 그런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나의 실체적인 어떤 성향, 그런 부분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지에서 나를 걸록을 한다.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 내가 홀로 독립해서 나를 내가 내 스스로 지지하는, 그러면은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시지는 귀록이라고 하는데, 일지는 전록이라고 해요. 일지에서 나를 록해준다는 걸 전록이라고 하고, 시지는 귀록이라고 해요. 귀한, 말년에, 또는 나보다 어린, 나의 미래에서는 나를 지지해주는, 제가 오화가 정해일주에 오화가 이제 시주에 있죠. 겁재 병호로 해서 병호는 병화가 대표자가 된다. 근데 그 지지 기반에 오화는 나를 계속적으로 지지해 준다. 그런 비견겁자랑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시지에 있는 건 귀록이라고 해서 미래적인 나보다 어린 나의 그런 차세대, 다음 세대에서 나를 지지해준다. 그런 의미도 되고, 자식 자리에서니까 자식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록은 좋다 나쁘다 기륭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크게 대운과 이제 상호작용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이제 보통 이원, 아니면 탈직, 이제 회사 때려치고 내가 스스로 내 사업 펼칠 거야 하는 것도 로군에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남편 월급만 받아서 집안에서 살림했는데 나도 이제 나가서 활동하고 싶어. 나도 독립적인 주체의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또 이제 이혼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벌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수동적인 부분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능동적인 부분으로 나 이제 회사 다닐 거야. 살림 이제 같이 나눠서 하던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이제 가정부 써서 하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이제 지지의 비견이 와서 일지 내 배우자와 합을 하면
뭐 본의 아니게 남편이 뭐 이렇게 아니면 부인이 다른 비견들과 놀아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원국에 따라서 아주 막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록이라는 거는 그런 특성만 보는 거지, 좋다 나쁘다 희귀에 대한 문제, 그게 길하게 작용한다 흉하게 작용한다 또는 그게 되냐 안 되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로군의 그런 신강신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강신약으로만 사주를 해석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은 로군이면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국 구조에 따라서 그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관점에 따라 틀리다. 그게 신약한 사람이 신강에서 좋다 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록이 원국에 록이 있다라는 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뭔가 본인이 이런 휘둘리지 않고 근이잖아요. 지지 기반이니까 휘둘리지 않고 남한테 휘둘리더라도 내 주체적인 자립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록이 없으면 지지 기반이 없는 거잖아요. 겁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진술충미가 있겠죠. 그게 이제 지지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지근기라는 거죠. 휘둘리다가도 다시 내 자리를 찾는 게 이제 지지근이라고 보시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또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세파에 묻혀가지고 훅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회사 때려치고 내가 다 지휘할 거야 라는 부분을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어,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를 그 시점에선 좋을 수도 있고 그 시점에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맥락 자체를 이제 보는 게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 대운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데 어떤 뭐 세운에서 좀 불안한 면이 있으니 어떤 부분을 조심하시면 조심한다고 조심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인연법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걸 좀 이제 안 좋더라도 좀 안 좋은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인연들이 생기면 좀 잘 넘어가겠고, 그걸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인연들을 또 만나게 되죠. 만나면 이제 하염없는 추락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해석하시면 되고, 이제 록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기존 질서에 이제 완전히 편입이 된 거죠. 완전히 편입이 돼서 기존 질서에 내가 완전히 적응되고 그 기존 질서에 내가 힘을 써가지고 주체적으로 자립 독립할 수 있는 뭐 기득권층이다라고 하는데, 기득권층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적절한 것 같아서 피기득권층 또는 뭐 피지배층 이런 식에도 뭐 가능하겠죠.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 영역 건록이라는 거는 지지에 내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견들 나와 뭐 법이라든지 규칙 동일한 경쟁의 규칙을 가지고 나와 뭐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치는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겁재는 나와는 법칙이 틀려요. 나와는 목적을 달성하는 루트가 틀려요. 그래서 겁재라는 거는 경쟁 자체에 대한 그런 뭐 승패보다는 그거에 대한 그걸 과정화하는 부분에서 많은 다툼이 생겨요. 비견 자체는 누가 먼저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먼저 그걸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겁재는 나는 정관 쓰는데 정관이라는 법 규칙 이성적인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쓰는데, 겁재 같은 경우는 편관을 쓰기 때문에 특수한 법 규칙을 쓰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규칙으로 이제 다른 규칙으로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법칙을 쓴다라는 자체하고 나하고 많이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야 그것이 일리걸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조건 아니야? 나하고 좀 어, 합리적이지 않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툼이 되는 거죠. 그 목적 달성에 대한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비견은 동일한 규칙으로 어떻게 빨리, 어떻게 많이 달성하느냐, 그 목적 자체에 대한 부분이 결과론적인 부분에 더 포커싱이 돼 있다. 겁재는 과정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돼 있다. 자, 근데 건록이라는 거는 비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적 합리적인 뭐 규칙,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들로부터 인정이나 보증적인 부분이 확정이 되는 거죠. 같은 규칙으로 했잖아. 같은 속도, 같은 뭐 라인상에서 같이 달려갔잖아. 땅 해서 100m 땅 하니까 달려간 거잖아. 근데 겁재는 어떻게 해요? 야, 100m 땅에서 난 달려가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어. 그런 거예요. 겁재는 나와는 규칙이 틀려요. 야, 네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 자동차 안 타면 안 된다고 타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잖아. 겁재한테. 뭐 이런 거죠. 나는 비견으로 착각하죠. 나의 규칙만을 상대방한테 강요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당연히 그거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규칙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겁재는 자기의 규칙은 다르죠. 그런 느낌으로 보셔요. 그래서 걸록이랑 제왕하는 그 지점에서는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견들의 인정 보증을 뭐 받는다. 왜냐하면 규칙이 같아서 같은 관념 안에서 관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지는 영역적인 공간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그랬죠. 공간적인 부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마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걸록이 있으면 월지 걸록이라고 하거든요. 월지 자체에서 나를 걸록시키는, 그럼 내가 경금일간이면, 월지가 신금이겠죠. 격이라고 보는데 월지 자체가 이제 격이잖아. 격이라는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격국이라고 하는데 격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회가 어떤 사회에서 내가 월지에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월지 다음에 일주니까 월주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 시주로 가죠. 월주라는 건 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회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가 어떤 사회 기반에서 천간에 어떤 것을 용하는지 그게 격용신이라고 하는 거고 월지 자체가 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월지와 연지가 국을 짜느냐 아니면 연지와 일지가 국을 짜느냐 아니면 그게 천간으로 그 국의 대표자가 나왔느냐 그게 이제 격국을 짠다 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미토 해수 있잖아요. 근데 해수에서 을목이 나왔어요. 그럼 을목이 해묘미의 대표자로 나왔는데 묘가 빠졌잖아요. 지지에. 그러면 묘가 대운에서 올 때 해묘미의 을목을 대표한다. 을목은 어디서 나왔냐? 해수에서는 안 나오죠. 미토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국가적인 편인이니까 특수한 지식적인 부분에서 표출을 했다. 라고 이제 가삼합격이라고 하는데 격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자주성가 자립능력 뭐 이런 다 단어들 또는 그런 뭐 이미지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걸록은 그 걸록은 내 영역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수송 능력, 방어 능력을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내 영역 침범하지 마. 그러니까 이혼하는 이유나 아니면 탈혼, 탈직, 탈연하는 이유는 자꾸 내 영역이 침범당하면 그것에 대한 방어 능력이 방어 기제가 커져요. 그래서 그 방어를 아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바꿔요. 전략적 세그멘테이션을 다른 데로 이동하죠. 내 전략을 사용하기에 저희가 더 편하겠어 라고 하면 이 로군에서 이런 지지 기반을 저쪽 로그인 있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거기에 있는 활동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원국에 있는 록과 뭐 건록이라고 하는데
원국에 있는 록과 대운에 있는 록과 세운에 있는 록이 다 틀려요. 의미적인, 서술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뭐 다 나를 이제 일찍 걸록시킨다라는 부분인데, 그 서술형에 대해서는 이게 원국에 있는 본래 프로그램이냐, 대운에서 이 흐름적으로 그 부분을 내가 어떤 경험하기 위해 또는 활동하기 위해 있는 하는 운이냐. 그거는 근데 나 자체에서 있는 세계관이 이제 원국과 대운이죠. 세운은 이거는 현실 리얼 월드잖아요. 거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이제 틀려지는 세운의 해석이겠죠. 자, 방어 기제가 크다. 그리고 걸록 자체는 귀인 길신으로 보죠. 일지 자체도 귀인 길신입니다. 대신에 일지에 있는데 월지에 또 있어요. 또는 연지에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너무 강한 거죠. 자신의 주체적인 자립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지에서도 나를 록을 해줘요. 나를 막 지지해줘요. 근데 일지에서도 나 자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게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잖아요. 자기 뭐 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좀 없애줘야지. 양쪽 다에다가 무거워서 나자빠지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좀 부정성이 좀 나타나요. 월지에서도 시지에 또 있다. 록이 또 있다. 이거는 월지 있으면 걸록이잖아요. 근데 시지에 또 있어요. 그러면은 걸록격으로 안 봅니다. 파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강한 부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못한다 라는 나르시즘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주 감명을 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요. 고집이 너무 세, 말을 안 들어. 본인이 하려고만 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뭐 록이 2개 있으신 분들은 좀 본인 스스로 본인을 좀 자아 성찰해야 되겠죠. 반성, 회개, 참회 이런 쪽으로 본인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사건이나 사고는 뭐 그걸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본인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타락시킬 수도 있겠죠. 자, 주종관계를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 대등한 관계로 변경시키려고 한다. 변형시키려고 한다. 그런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바꾼다. 세그멘테이션을 이동한다.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건 다 설명드렸죠. 자, 크게 하여튼 뭐 긍정적인 부분이 록운 자체가 이제 되게 이제 록이 있다 그러면 거의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본인의 주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막 3개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너무 고집이 센데 뭔가 말을 하면 막 다시 되돌아오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그럼 말을 하기 싫어지잖아요. 상대하기 싫어지잖아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러지는 경우가 생긴다.